지난주 종목이 이제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인데 얘기들은 굉장히 뭐 내용들은 아주 좋죠. 아주 좋고 이제 3월 29일 날 미국에서 이제 AACR 미국 암 학회가 열리는데 요거 말고도 이제 25일이죠. 25일 날 우리나라 첨단 바이오법이 이제 국회 일단 통과를 위한 아주 그 중요한 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뭐 혁신의약품법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 이제 통과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이 첨단 바이오법이라고 하면 그 희귀의약품, 그러니까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 이제 빨리 진단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느려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런 법들이 이제 시민단체들이 생명 어떤 존엄성 문제 때문에 뭐 유전자 조작하고 그러면은 생명의 존엄성이 위태롭지 않냐.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편의성을 위해서 자동차를 개발하고 이제 거의 집집마다 차 한 대씩 있는데 사건 사고는 0%가 아니죠. 발생할 수 있죠. 뭐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망이 있고 다치는 것 때문에 자동차를 전면적으로 운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시대의 흐름, 그다음 이제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존엄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떴는데 지금 세력 소위 이제 외국인 기관 쪽의 세력들과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쪽들이 아주 특정 기업들 바이오 중에서도 뭐 신생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건드리고 나머지는 기존의 바이오라고 할 수 있는 뭐 대표적인 종목들을 거의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가려면 바이오는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총이 차지하는 규모가 워낙에 커졌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2015년에 한미약품, 2016년 영진약품 이런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보통 2상, 2비상, 뭐 3상 들어가는 뭐 이런 쪽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수출이 사실은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비임상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2상부터 나갈 수 기술 수출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분위기는 뭐냐면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지 않나. 그러면서 어떤 쪽에서 분명히 저변이 아주 이제 예전에는 척박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뭐 빙상에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저변에 어떤 뭐 김연아 같은 특출한 선수가 나오긴 했지만 보통 일본은 어느 정도 동계올림픽 같은 데 보면 거의 뭐 은메달, 동메달, 금메달 잘 따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보면은 저변이 그만큼 풀이 커졌다라는 거죠. 바이오 쪽도.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씩 이제 기술 수출이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모멘텀 역할을 해서 강하게 이제 바이오는 한번 불 붙으면 굉장히 셉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바이오 쪽만 거의 많이 공략해서 아주 큰 수익을 많이 냈는데 이 바이오니아도 이제 좀 눌렸어요. 뭐 같이 눌렸습니다. 보시면은 요게 이제 한번 요날 이제 제시해드린 날에 너무 서가지고 뭐 눌린 다음에 다시 뜰려다가 수급적으로 바이오주들이 계속 안 좋으니까 같이 밀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쪽도 돼지열병이 지금 뭐 진정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진단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력이나 어떤 미래의 성장 가치는 아주 무궁무진하다. 단기적인 수급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조금 뭐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의 특징이 뭐냐면 음봉 잡고 그냥 한 방씩 띄우는 장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대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주도 바닥에서는 힘들지만 만약에 걸려들었다 하면 털 필요가 없다. 물론 이제 전 종목이 대북주다 뭐 이러면은 좀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일부 포트가 대북주다 그러면 굳이 그거를 바닥에서 털 필요 없다. 한 방씩 이제 물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뭐 사조동아원도 그랬고 어제 흥구석유도 그랬죠. 흥구석유도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많이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절반 남은 게 이제 대북주 쇼크 2차 북미회담 그거 밀렸는데 더 담지도 말고 털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니까 한 방씩 알아서 해줘서 이제 탈출할 수 있듯이 대북주도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주도 굳이 이제 뭐 지금 수급이 최악을 달리고 있어요. 사실 이보다 더 안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항상 마지막에 이제
그 힘들게 한 이후에는 항상 이제 고진감래라고 그 수익을 마지막에 얻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수겠죠. 다수가 이제 이거 뭐 단기적으로 밀리니까 다 털어야지. 항상 이제 그거를 먹고 세력들은 항상 띄우는 게 주식 역사에서 400년 이상 계속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버텨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폐기물 굉장히 이제 ROE라든지 영업이익률이 급증하고 있고 정부에서 산업 폐기물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폐기물 단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정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영업이익률이나 ROE들이 뭐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딱 이제 제시해 드릴 때가 요 날이죠, 날. 요날 이제 요날인데 요날 팽이 모양 이렇게 팽이 모양인 날. 다음 날 음봉 내더니 바로 뽑고 음봉 내고 또 뽑고 오늘 이제 1,300원까지. 보통 이제 들어가셨어도 뭐 9,000원대 초반 아니면 뭐 낮게 들어가시는 분은 8,000원대 후반에 들어가서 뭐 여기까지 일단 좋습니다. 최근에 장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뭐냐면 정부 정책 쪽이라든지 이런 아주 특정한 섹터에만 세력들이 힘을 써준다라는 거죠. 힘을 써주고 특히 이제 차트상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요런 봉들이 보이고 요 절반 자리가 넘어서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고 요 자리가 또 여기 올린 만큼 고가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올린 만큼 좀 올려줬다. 이렇게 목표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은 바이오 종목 좀 이제 힘들지만 버티셔야 되고 코엔텍은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와서 저번 주는 뭐 이 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 낸 종목까지 살펴보니까 오늘 종목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시크릿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눌러보세요. 네. 네네. 이번 주는 조금 이제 덩치가 조금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넷마블, 뭐 설명이 좀 필요 없는 뭐 종목이죠. 게임 업체 뭐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죠.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최근에 조금 힘이 들어간 이유가 있죠. 물론 이제 BTS 방탄소년단 쪽으로 이제 이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게임 쪽도 뭐 요새 게임주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무거운 게 조금 힘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BTS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LB 세미콘이 많이 오르고 LB 그다음에 이제 DPC도 조금 저희가 이제 단타도 했었던 종목인데 요런 종목들이 이제 LB 세미콘 같은 건데 사실 예전에 방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됐다 근데 사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LB는 사실 다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도 이제 뭐 요게 대장이라고 이제 뭐 인식을 하는지 조금 추가 상승을 많이 보여줬죠. 근데 넷마블 이제 무거운 종목인데 이걸 왜 가져 나왔냐? 이게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25.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5.22%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예요. 2대 주주고 그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하고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대표가 친인척 관계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빅히트 이게 비상장 회사인데 방탄소년단 때문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641억 원 나는데 그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가 증가를 했습니다. 100%.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이런 대형 엔터테인먼트를 다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보시면 SM이 뭐 한 400억대밖에 안 되고 뭐 YG 엔터테인먼트는 확 줄었죠. 확 줄고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게 굉장히 비상장 회사고. 4월 12일 날 BTS가 복귀를 해서 이제 BTS 월드를 출시하는데 이게 합작품이죠. 넷마블과 빅히트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지난해 이제 작년 4월에 이제 2,114억 요게 이제 요거를 투입해 가지고 25.22% 지분율을 취득을 했고요. 근데 비상장인 빅히트의 지금 기업 가치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빅히트의 기업 가치가 얼마 전까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9천억 정도 바라봤습니다. 9천억.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641억이고 이제 방탄소년단의 어떤 그 인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기업 가치가 2조에서 2조 5천억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업 가치로 평가하면 사실 넷마블이 이제 시총이 크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넷마블이 이제 무겁긴 하나 지금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이게 이제 제가 설정해 드렸던 뭐 모나리자라든지 뭐 이런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자, 차트는요. 똑같은 차트는 없어요. 100% 똑같은 건. 근데 업종과 섹터나 테마를 달리하면서 비슷한 차트가 나옵니다. 세력들이 움직일 때는 한마디로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력하게 수급이 하나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그냥 사주세요 하는 그런 겁니다. 윗꼬리가 달렸고. 그다음에 여기 아랫꼬리에 받쳤고요. 근데 누르고 출렁출렁해서 저점이 살짝 낮아지나 했더니 저점이 살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도 그렇지만 어제도 좀 뽑았는데 오늘 좀 밀렸다가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위치를 만들어 놓은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 망치형 캔들이.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종목의 목표치들은 뭐 이게 내부 추세선을 그으면 걸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이제 딱 거보면은 한 13만 4천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 10%에서 12% 정도의 단기적인 목표 수익률을 노리고 진입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요것도 시총이 조금 되죠. 아까 넷마블보다는 좀 작지만, 근데 요게 이제 최대 고객사인 아디다스 그룹이 있죠. 여기서 이제 우수 협력사로 선정됐는데 협력사를 거의 모아놓은 한 40여 군데 협력사를 모아놓은 중에서 6개 상을 수상하는데 3개 상을 휩쓸었습니다. 얘가. 그다음 뭐 리더 부분도 있고 제조 부분, 혁신 쪽 뭐 이렇게 3가지 부분을 휩쓸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2021년까지 공정의 60%까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완료한다. 그리고 이제 아디다스하고 리복에 그냥 OEM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하고 개발, 마케팅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 위치가 중요한 위치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혁신을 통해서 2016년에 6,402억 원이었던 이게 매출액인데요. 이게 2017년에 8,972억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 이제 1분기의 실적이 조금 악화되는데 해외 법인들의 약간 불안정성이 조금 요인이 됐는데 2분기부터는 이제 베트남 실적 안정화하고요. 아디다스 그룹으로부터 이제 그 물량 수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서 인력 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을 강화해서 예전에 이제 뭐 90일 걸리던 납기일을 45일까지 지금 낮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부분을 절약하면서 매출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역배열된 상태에서 정배열을 만들려고 이제 일단 그 혼조세로 일단 들어 올렸고 여기서 그냥 밀리는 게 아니라 세우고 또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알려드렸다시피 바닥권에서 반전형 패턴도 중요하지만 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상승한 다음에 어떤 그 저항대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2차 저항대 부분에서 W 패턴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아주 징후라는 얘기죠. 오늘 조금 떴다가 이제 막판에 좀 밀렸는데 수급 쪽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어제 다시 본격적으로 메이저 세력들이 좀 입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뭐 장영향도 있고 수급은 어제보다는 적게 맞기 때문에 요 음봉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게 뭐 역으로 반격형으로 이제 절반 이상을 내렸는데도 요즘은 이렇게 놓고 이제 다시 양봉 잡아서 양음양으로 잡고 들어 올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사실은 이제 목표가를 여기서부터 이 올라간 폭에서 여기까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차트를 보실 때 자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줄자도 괜찮고 그래서 이게 센치를 재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음봉의 절반 자리가 이제 있죠. 여기 음봉의 절반 자리가 여기 이렇게 살짝 있는데
요 절반짜리 부분이 벌써 이제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차트를 늘리든지 아니면은 주봉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9,000원에서 12,000원, 3,000원이 뛰었죠. 그러니까 목표치 설정하실 때 여기 11,000원이니까 얘 목표치는 14,000원이 나온다. 14,1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이것도 한 10에서 12, 3%까지 수익률을 노리실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이제 시총이 좀 되고 넷마블도 그렇고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에 뭐 그냥 뭐 10% 뭐 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오늘 뭐 한진 쪽이 한진칼이 뭐 이제 주주총회하면서 이제 그 이슈가 나와서 뭐 장중에 한 10%까지 그 무거운 게 들어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한 5, 6%까지 갔었죠. 그래서 갈 수는 있으나 조금 이제 며칠이나 한 1, 2주 길게 한 1, 2주 정도 보시고 밀고 올라가는 식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